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나온 민족입니다. 잠깐 어디 갔지? 제가 뭘 찾느냐고요? 바로 라이더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배달 업무를 하면서 마음씨가 아름다운 고객님부터 배려까지 해주시는 고객님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며 배달 업무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든 고객님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고객님들도 있는데,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한 대처법, 바로 먹튀처리법 플러스 알파입니다. 물론 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사례와 검찰에 기소된 위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전문성과 확실한 대응법을 알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냐고? 참교육할 시간. 오늘 제가 만나는 분은 김기훈 변호사님이십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배달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 시청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들에게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기에 저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시간 관계상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비대면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놓고 가세요라는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쿠팡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고객이 음식 수령을 하지 못했다, 이런 컴플레인이 걸리면서 이제 배달을 수행한 기사에게 음식 비용을 물어내라 하면 물론이고요, 그리고 배달비까지 차감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기사가 수행비가 4,000원이었고 음식값이 38,000원이었다면 기사는 총 42,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엔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배달원이 당연히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는 배달을 했는데 손님이 배달 안 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배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배달하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찍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배달했을 때 그 호수를 같이 보이게 사진을 찍으면 좋고요. 물론 영상을 같이 촬영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엔 여러 개의 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호수도 찍고, 예. 나중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느 동에 배달을 했다는 걸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남겨놓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청 사항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를 했다면 배달기사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배달원이 배달했다는 걸 입증을 했는데,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값이나 배달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원의 기책서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배달원의 배달비나 음식값을 물어내라, 이런 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배달원은 책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예전에 문 앞에 놓고 사진까지 찍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다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서 음식을 수령하는 거를 이제 제 영상에 찍힌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약 한 2시간 있다가 음식을 못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 경우에 좀 대처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영상이 찍혔는데 고객이 음식을 못 받았다, 그리고 돈을 환불해달라, 이럴 경우에는 형법 447조에 의해서 347조에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음식값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그리고 요청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기 미수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
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알고 보니까 뭐 제 가족이 뭐 저 놀리려고 숨겨놨네요. 뭐 아니면 뭐 여기 알고 보니까 뭐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도 혹시 계속 사기 미수로 이게 잡힐까요 이게?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고객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라고 하면은 네. 사기 미수에 고의가 없어서 성립되지 않겠지만은 네. 그게 만약에 허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사기 미수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숨겨놨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해외로 가 있거나 지방에 출장에 있었어요. 네. 그럼 아버지가 할 이유가 없었겠죠? 할 수가 없었고 그럴 경우에는 사기 미수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배달 기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법조에 대한 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 저희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뭐 점유이탈 또는 뭐 횡령도 같이 뭐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보다는 이 고객이 지급한 돈, 이 돈을 기망을 해서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나 받아갔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규율되는 게 맞습니다. 환불 요청에 따라 사기나 또는 이제 사기 미수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일단 저희가 진행 중인 업무를 모두 중단을 하게 되거든요. 예. 아니면은 내가 놓았던 장소에 다시 가게 됨으로써 그 추가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예. 이제 이런 경우에 혹시 업무방해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재가 안 났습니다. 근데 소방서에 전화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라고 해서 소방관이 출동하게 되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업무방해죄와 비슷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배달원이 그만큼 헛걸음을 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앞에 드린 질문들은 주로 이제 쿠팡이츠 수행 시 발생하는 부분이었는데 다른 배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뭐 추가 배달비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뭐 고객이 내 지갑을 뭐 직장에 놓고 왔네요 이러면서 지금 현금이 없어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뭐 이럴 때는 저희가 뭐 어떻게 뭐 뭘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그 택시를 탔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택시를 안 갖고 탔다. 그러면서 택시를 지급하지 않고 내리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사기죄로 좀 규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정말 이 계좌이체를 안 한 게 정말 깜빡해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어서 성립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고객일 경우에는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이게 고의였는지 진짜로 깜빡했는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네요. 근데 자꾸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 사기죄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이 고객이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끼리 어느 집에 뭐 요 고객은 자주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뭐 단톡방이라든지 이런데 그 내용을 공유하면 이거가 좀 불법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뭐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저희가? 예, 그런 고객이 좀 자주 현상이 일어나면은 배달원들끼리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네. 여러 차례 다른 배달원도 그런 행위가 있었고 또 이번에 또 반복됐다고 하면은 그 배달원한테 좀 진술을 써달라, 너희 경험담을 좀 얘기해달라 해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은 사기죄 성립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달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정말로 드문 경우지만 가끔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고객이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주소지를 입력을 해놓고 예. 이거를 이제 확인을 안 한 다음에 고객님 도착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 아직 문 앞에 있는데 어디 알고 보면 이게 다른 주소를 입력하신 경우예요. 예. 그럼 이제 해당 주소로 도착하고 나서
고객과 통화 후에 저희는 아 여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라고 난 이행을 했는데 결국 고객이 수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쿠팡이츠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아 고객님이 주소를 잘못 입력하셨다고 하신다. 예. 거기까지 재이동을 해줘갖고 배달을 완료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한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절대로 얼마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럴 경우에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아 그래 빨리 갖다 드려야지 그래 뭐 나중에 정산을 잘 해주겠지 라는 어떤 그냥 믿음으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갖다 줄 경우에는 요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한 5,0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산되는 거 보니까 1,000원을 주고 있네? 2,000원을 주고 있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다른 배달의 경우는 주소가 틀렸을 경우에 미리 고지를 합니다. 아 고객님 이거 거리가 이 정도가 돼서 도착했을 때 현금으로 4,000원을 주셔야 됩니다. 라든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위치가 200m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고객센터에서 추가 배차라는 걸 넣어줘서 거기에 대한 수행 건당을 배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액을 미리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배달원의 책임이 있는 사안이 아니죠. 뭐 기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소지로 받은 대로 가서 배달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소지가 사실 실제 배달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셨다고 하면은 어떤 배달원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대기업에서 배달원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배달원께서 그 부분을 좀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배달원들이 기업과 대기업과 미리 협의를 해놓던가 아니면 약정을 받던가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기업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금액을 정해놓기도 하고 일부 기업은 정해놓지 않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배달원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런 사안에서 기업 금액을 좀 정해놓는 게 배달원의 권익보호를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지 않는 기업도 같이 배달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정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배달 라이더 입장에선 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럴 때는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밑에 혹시 나갈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02-522-22 하나판입니다. 그래서 김기윤 변호사 찾아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검색하면 바로 나오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방문하기 전에 그걸로 좀 상담을 드리고 방문하면 조금 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을 만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런 궁금증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원래는 제가 제 경험만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던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모시고 정확히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